엄청 오랜만에 카메라 켜는 것 같아요. 되게 낯선 구도?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들려고 카메라 켰어요. 좀 TV로 유튜브 보는 편인데 TV에 이제 유튜브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맨날 그 침착맨님 영상이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침착맨님 그저께 나르시스트에게 복수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되게 유익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영상의 댓글들이 생각보다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되게 싫고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저랑 같은 ISFP이시거나 뭐 한두 개씩 N이나 뭐 S 정도 다른 인프피시거나 이런 분들이면 다 좀 공감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게 싫어가지고 싫은 말 잘 안 하고 거절 잘 못하고 이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독이 된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어요. 나 반말한다면서 또 존댓말했네. 여튼 회피형 친구들 그리고 약간 거절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야. 이런 성격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나르시스트들한테 타겟이 되기 좋은 성격이더라고. 그냥 그 사람들은 막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처럼 대놓고 그렇게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는지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소시오패스랑 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소시오패스는 그게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 범죄까지 이뤄지는 경우. 나르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제 ഘା먹는 그런 유형이야. 나는 솔직히 오히려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소시오패스보다 더 무서운 경우라고 생각해. 처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지 나르시스트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 그냥 심리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갉아먹고 온갖 피해를 다 끼치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친해질 때는 그 친구가 나한테 너무나 가면을 쓰고 이제 친해졌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막 그렇게 의심한 만큼 녹슬지 않고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떻게 하다 알게 된 친구인데 너무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지 사람이 친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그 거리감이 있잖아. 그런 거 없이 너무 훅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자기 막 선물 공세를 펼친다거나 아직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거나 연락을 되게 자주 한다거나 그 당시에는 내가 MBTI 검사하면 ESFP 나올 정도로 되게 나름 외향적인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사람들 다가오는 거 안 맞고 가는 거 안 잡고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 뭐 나랑 친해지고 싶은가 보다 뭐 그런 사람 많으니까 하고 그냥 잘 받아줬거든? 근데 이게 나르시스트들은 그런 거를 끝까지 못 숨겨. 자기가 어느 정도 친해졌고 이 사람과의 거리가 좁혀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막 예의 없게 하고 막 갑자기 방금까지 기분 좋았다가 막 어떤 사람을 막 미친 듯이 저주하고 욕한다거나 막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런 친구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넘어갔던 것 같아. 쟤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아니랬었지. 사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바로 이제 손절하고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받아주다 보니까 나같이 좀 이제 그런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물어본단 말이야. 나는 이게 내 예의라고 생각했거든? 다짜고짜 걔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괄호 안에 너 왜 그래? 정신 나갔어? 를 포함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제스처거든? 근데 이렇게 돌려서 물어봤을 때 항상 이유가 존재해. 예를 들면 그렇게 한 행동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합당한 이유였다고 합당한 결과였다고 말을 항상 하거든. 항상 자기 잘못은 아니고 항상 남의 잘못이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눈치를 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지경이 이제 다다른 거야. 이런 거를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이게 진짜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야. 모든 이야기를 있잖아. 본인의 감정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히 좀 단호하고 차분하게 끊어냈어야 됐는데 나도 이제 거절과 단호한 말에 좀 취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된 걸 나는 알고 있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매번 자기만 다 옳은 사람이고 어떻게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가해자고 다 나쁜 사람이고 뭐 그러겠어. 그럴 수 없잖아. 그 얘기가 잘못된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솔직히 이 마인드였어. 내가 저거에 거짓말을 섞지만 않으면 되지. 저거는 내가 못 고친다. 이렇게 포기하게 된 것 같아. 이 말도 솔직히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 내가 그 사람을 절대 바꿀 순 없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절대 고칠 수 없다고 말하거든. 내가 솔직히 그 친구를 좀 놓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솔직히 좀 정에 약하거든? 그리고 그 친구가 날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 나를 인간으로서 되게 많이 좋아했다고. 근데 내가 이 사실이 정말 싫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자기를 잘 받아줘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게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싫었어. 그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 위주로 모든 게 흘러가야 해.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서포트해줘야 되고 자기의 들러리를 서야 되고 자기의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고 항상 자기 옆에서 뭔가를 보좌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좀 안 믿기지. 근데 실제로 진짜 그래. 만나보면은 이게 친구로서 만나진 않더라도 이제 직장 상사로서 만나거나 되게 불가피하게 만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거든? 너 겪어보면 알 것 같은데 물론 겪어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근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들 다수가 이렇게 있었어. 얘기가 자기 위주로 안 올라가잖아? 그럼 갑자기 막 화를 내. 너무 뜬금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약간 왜 이러지 다 싶은 거야. 약간 눈치 보면서 그 친구를 달래줘. 근데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자리의 분위기는 그 나르시시스트 친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왜냐면 다들 걔 눈치를 보고 걔 비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조금이라도 본인에서 벗어난 주제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가 주인공이 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겠어? 다들 피했지. 이 나르시시스트 유형과 가까이 지내면은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가스라이팅이라고 다들 많이 알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흘러가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자기의 생각에 어긋나면은 가만히 있던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나르시시스트. 난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옆에서 정말 많이 지켜본 사람이고 진짜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어떤 지경까지 당하냐면은 가스라이팅은 기본 매일 당하는 거고 뭐 물리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몰살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인간 군상이야. 난 사실 그렇게까지 걔가 심하다고는 생각 못했던 게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확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은 당장 손절했고 근데 그 친구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나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그 친구도 알았으니까 그 정도로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위험한 유형이라서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런 타겟이 될 만한 그런 물렁물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단디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배려하는 게 좀 몸에 밴 친구들 있잖아.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게 좋다거나 눈치 빠르고 이런 친구들이 진짜 타겟이 되기 쉬운데 이 친구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성격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성격이야. 근데 다만 그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나조차도 사실 그 친구한테 되게 오랫동안 휘둘렸던 사람으로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 친구한테 휘둘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어이가 없긴 하거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도 솔직히 이거 되게 나한테 어려운 숙제였어. 아마 되게 어려울 텐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남들한테 배려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내 자신부터 일단은 배려해줘야 돼. 내가 누군가 나한테 뭘 부탁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진정으로 이게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를 좀 몇 초간 고민을 해봐. 바로 대답하지 말고. 나도 솔직히 누가 말하면은 좀 반사적으로 리액션하는 게 있거든? 부탁했을 때 그냥 단번에 그래! 라고 하지 말고
그걸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그걸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내키는지, 그리고 들어줘야 될 정도의 부탁인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혼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게, 내가 이거를 거절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연 내 자신한테 더 좋은 게 뭘지, 그러니까 좀 더 이기적으로 구르려는 소리를 하고 싶어. 나를 제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 타겟이 되는 게 십상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챙긴다고 생각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두 번째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마, 이거야.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되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뭔가 조금만 제스처를 취해도 쟤 지금 뭐 필요하구나 하고 빨리빨리 갖다 주고, 근데 이거 자체가, 이 행동 자체가 나를 되게 낮춘다고 해야 되나? 나는 나를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거를 배려라고 전혀 안 느끼는 경우가 허다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 행동을 하기가 싫어지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식적으로 안 하게 된 것 같아.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닌데 자꾸 친절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난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보다. 난 착사콤인가?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너네도 만약에 나처럼 좀 이런 남의 감정을 자꾸 해결해주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나 상관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불편을 내가 해소시켜줘야 돼? 난 착하게 되기 싫은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사실 그냥 손절하면 돼. 진짜 완전 간단하지. 나는 그렇게 해서 끝냈거든? 아까 말했던 그 친구한테 끊어낼 뻔한 시도가 되게 여러 번 있었거든? 근데 그게 쉽게 안 됐어. 왜 쉽게 안 됐냐면은 그 나르시스트들은 이미 모든 관계에서 본인이 우위를 항상 점하려는 게 있어. 그래서 자기가 항상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얘랑 그만 연락하고 싶어도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걸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약한 거를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매달리고 사과하고 막 엄청 그러고 이 관계를 못 끝내게끔 만들어. 근데 그게 되게 교묘해가지고 되게 무서운 유형이야. 그래서 나도 여러 번 손절할 뻔한 그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어, 결국 손절.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보면 회피형 친구들의 좀 익숙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는데 글쎄 다른 인간관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잠수 타버리는 건 진짜 나쁜, 정말 나쁜 행동인데 이런 나르시스트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손절 방법이 없어. 절대 나르시스트와 좋게 헤어질 순 없어. 진짜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잠수 타거나 하지 않은 이상 절대 끊어낼 수 없거든? 그래서 무조건 나르시스트랑 엮였으면 손절이 답인데 이 손절의 방법도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좋은 방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그냥 내가 아무리 나쁜 년이 되더라도 그냥 손절하는 게 답이야. 그리고 그렇게 손절하게 되면은 나르시스트들은 그걸 못 견디고 엄청 처음에는 집착하다가 내가 이제 버려졌구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 본질을 알아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려고 들 거거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남들 속이는 것, 거짓말에 되게 능하고 자기 합리화에 되게 능한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막 이제 안 좋게 하고 다니는 거지. 나는 솔직히 이걸 예상을 했거든? 왜냐면 내가 읽어본 나르시스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정체가 밝혀지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한테서 떠나려고 하면은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해서 비판해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손절한 지 꽤 됐거든? 근데 아직까지 내 귀에 뭐 내가 나쁜 사람이다. 자기 주변에 다 나쁜 사람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그 친구랑 친해질 무렵에도 그 친구가 나한테 말했던 여러 친구들이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다 손절했대, 그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그렇게 세상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제 그 나르시스트 친구를 좀 오래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게 너무 뻥인 게 이제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면은 그 친구들도 어쩌면 정상이었을 수 있겠구나. 도망친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패턴은 똑같아, 항상. 그래서 나는 나같이 좀 성격이 약간 어떻게 보면 기 세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런 걸 꼭 조언해주고 싶었어. 내 경험에서 우러난 경험담이기 때문에 내가 되게 자존심이 센 편인데 그 이후에 약간 그 사실을 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한테 휘둘렸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 내 성격에 되게 자부심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물렁물렁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내 성격이 너무 물러 터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근데 이거는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 피해자나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받은 사람이면은 꼭 거쳐가는 시기인 것 같아.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거지.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야. 내 자기 비하하게 되고. 근데 나는 이걸 비교적 빨리 극복한 케이스인데 그 전까진 내가 인간관계를 되게 잘 쌓아놔가지고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들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했을 때 친구들이 다 야, 근데 그거는 너 성격이 물러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진짜 배려 잘하고 정말 착한 앤데 착한 사람들은 그 배려를 알아가지고 똑같이 배려를 돌려줄 뿐인데 그냥 네가 미친 사람이 한번 잘못 걸린 것 뿐이다 라고 해주더라고. 근데 사실 그게 맞잖아.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 내가 말 그대로 잘못 걸린 것 뿐이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바보 같았다고 탓할 게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극복을 했지. 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자기를 잘 받아줄 것 같고 잘 맞춰줄 것 같은 친구 우리를 한번 찾았다가 이제 또 가면을 쓰고 애정 공세를 펼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실체를 알게 되고 떠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가해자 만들고 다른 무리에 가가지고 또 가면 쓰고 친해졌다가 주변에 정말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그런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니니? 이제 립이랑 조금만 더 건들면 되는데 이쯤에서 내가 너네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것 같으니까 주요 특징 5가지를 말해줄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가 동일한 의미가 아니래, 나르시시스트랑은.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나르시시스트는 지배 욕구가 강해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적절한 선을 못 지키고 위선적이고 책임 회피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성격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병적인 특징 1번부터 정리해놓은 글이 있어서 읽어볼게. 1번 러브바밍. 러브바밍이란 말 그대로 사랑의 융단폭병을 퍼붓는 말과 행동인데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벌이는 과도한 애정 공세를 뜻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비단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나 지인에게 러브바밍을 사용한다. 내가 말했던 거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너네도 혹시나 지금 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친해진 친구가 있다면 약간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어. 2번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감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과민하게 신경 쓴다. 그래서 타인이 본인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린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기대한 만큼 상대가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분노감을 크게 느낀다. 나르시시스트 내면에 잠자고 있던 무능감과 부적절감이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만 읽어도 내가 간단하게 말했던 여러 상황들과 너무 겹치지 않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자기를 무시하려고 다른 얘기를 꺼낸 게 아니잖아. 그 자리가 그 본인 얘기만 하자고 모인 자리가 아닌데도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기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은 분노감을 느끼고 분노한다니까? 3번 타인이 자신을 시기 질투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투사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감정, 잘못 등을 타인에게 덮어씌우는 방어 기제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하지만 이런 특성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역으로 타인이 본인을 시기 질투한다고 믿어버린다. 이러한 투사 방어 기제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을 모함하고 해코지할 거라는 병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이거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여러 번 짜르락 돌았거든? 투사라는 단어가 그 친구가 항상 나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욕하긴 했는데 집중적으로 욕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맨날 예를 들어 쟤는 남자를 너무 좋아해. 쟤는 뒤가 음흉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난 들으면서 그게 너무 자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가지고 욕을 하더라고. 자기 소개를 그 사람한테 입혀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욕을 하더라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타인이 본인을 시기 질투한다고 믿어버린다고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다른 친구한테 내가 자기 남자친구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했잖아. 나는 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면 몇 회로 갖다 줘도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자기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4번 사람의 끔을 넣어서 착취적인 관계를 맺는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공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으로 소위 급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서 강약 약강스러운 태도가 매우 심하며 깊이 있는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착취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이것도 완전 맞아. 5번 가짜 자아와 병적인 거짓말. 나르시시스트는 병적인 거짓말을 일삼는다.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조차 이들은 거짓말을 하며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나르시시스트는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허구의 캐릭터, 즉 가짜 자아이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꾸며낸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타인의 관심을 끌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타인을 속일 수 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냥 내 앞에서 서슴없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그런 얘기들을 막 지어내더라고. 자기한테 있지 않았던 일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꾸며낸 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지.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조차 과거에 했던 말을 까먹고서 말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오류 따위는 개념치 않을 만큼 낯이 두껍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하고 불안정한 자아를 철저히 감추고자 외부에 부풀려진 거대한 자아를 전시하며 그 어떤 거짓말에는 불사한다. 이 말이 정말 소름 돋게도 정말 많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 했던 말을 정말 다 까먹고, 예를 들어 뭐 이게 싫어요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난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조차 그 오류를 잘 인식을 못해. 주변에 진짜 이런 친구가 있다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자기 주변에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런 영상들을 좀 참고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인가?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겠지만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거를 되게 가까이 겪었던 사람으로서 글쎄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나는 영상에서 남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나랑 연관돼 있는 지인들 있잖아. 그런 얘기를 푸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 그 찜창민님 그 영상 댓글 보고 아 이거를 꼭 말해줘야겠다 싶더라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왜 모를까 싶어가지고 내가 꼭 말해줘야겠다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 이거 말고 다른 거 말할 거야. 나는 여기 중에서 이 어두운 거 극락적표 제일 좋아해. 이게 누디하면서도 완전 탁한 적당히 브라운기 넘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